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 중국이 탈락하였고 8강 경기에서 일본이 2대1로 이란에게 역전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과 일본의 매체들은 한국의 축구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축구 평론가는 일본의 8강 경기를 보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중원이 이란에게 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선수들은 해외에서 활동해서 실력이 꽤 좋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술에 의존한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없다. 라고 분석하며 김민재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다. 김민재가 있었기에 유럽 선수들의 피지컬을 가진 호주를 이길 수 있었다. 아시아 상위팀이 모인 8강에서 승리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피지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축구에 대한 호평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을 상대하려면 피지컬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수비수뿐만 아니라 공격수의 스타일도 한국과 차이를 보입니다. 스피드에 피지컬까지 갖고 있는 김민재. 중국은 언제쯤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경기 내용을 보면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경기를 보니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다면 일본이 패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이란의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높다고 하더니 그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수비의 불안 때문에 일본이 패했습니다. 후반의 볼 처리에서 그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일본은 한국의 마음가짐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 대표팀은 언제쯤 한국의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기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선수들이 중국 대표팀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스타는 역시 중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한다는 걸 손흥민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축구가 한 단계 나아가려면 손흥민 같은 스타가 필요하다. 한 일본 언론의 발언입니다. 일본이 이란과의 8강 경기에서 패하자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축구 대표팀을 주목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의 발언에 놀랐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다. 바로 손흥민의 애국심이 넘치는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 선수인 구보 다케우사가 시즌 중 아시안컵 개최는 좋지 않다. 나에게 돈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다. 라고 말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축구 대표팀 선수이자 아스널 수비수인 도미아스 다케이로는 경기 후 기회가 많았으나 결정을 짓지 못했다. 버텨야 했지만 견디지 못했다. 승리에 대한 집착이 부족했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손흥민은 한국이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차이를 만들어냈다. 일본에는 그런 선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일본의 결정력과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은 물론 경기 전 대중의 비난이나 부정적 반응들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기 후에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을 챙기며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일본의 언론사는 이 위대한 선수는 지금까지 오만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손흥민은 한국의 캡틴이자 절대적 에이스다. 슈퍼스타의 유무가 승리를 결정한다. 손흥민이 대표적이다. 4강에 진출한 손흥민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을 차지한 선수인데도 라는 평을 내리며 칭찬했습니다. 일본의 축구 팬들은 모든 선수가 대단했지만 선수 한 명의 레벨이 달랐습니다. 그게 손흥민. 손흥민은 정말 잘합니다. 한국이 부럽습니다. 결승에서 한국과 만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손흥민을 일본해 주세요.
탈락했으니 마음 놓고 손흥민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승하세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축구 팬들은 2005년 3월 25일 이후 이란에게 무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파 랭킹 17위로 아시안컵 출전 국가 중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26명의 선수 중 20명의 선수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일본 축구 팬들은 평소 응원을 보냈던 모리아스 감독의 경질을 요청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선수와 스태프 모두 경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후회는 없다.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이기에 엄격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한다면 경질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하며 일본 축구 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협회는 모리아스 감독의 경질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패배라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 대표팀 선수였던 다나카 마르쿠스 툴리오. 툴리오는 아시안컵에서의 일본의 결과를 보고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일본의 실력만 놓고 본다면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이란, 카타르보다 훨씬 뛰어나다. 라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듣지만 위기 상황에서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초반에는 감독의 부족한 전술로 헤맬 때도 있었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선수들의 적응력과 팀워크 덕분에 경기의 내용이 점점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몇 선수를 꼽자면 실력은 물론 절대적인 리더십이 있는 손흥민. 경기 중 끊임없이 동료와 소통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쓴소리가 필요할 때에는 따끔하게 말하기도 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빈틈없는 수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김민재. 뛰어난 집중력과 피지컬, 그리고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버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흐름을 바꾸는 이강인. 위험 상황 속에서도 과감하게 돌파하고 탈압박과 볼키핑으로 한국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황금 세대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선수풀이 좋은 지금,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경기들이 기대됩니다.